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조선 중기 한양 종로 거리에는 이상한 양반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는 늘 깨끗한 도포를 입고 갓을 반듯하게 쓰고 부채를 들고 거리를 활보했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 양반이 항상 거지들과 어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양반을 보게 또 거지들한테 돈을 주는구만. 참 이상한 양반이야. 양반이면 거지를 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친하게 지내다니. 게다가 저 양반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저 선비날이라고만 불리더군. 이 의문의 양반 실제 이름은 박문수였습니다. 30살의 박문수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양반이었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박문수는 원래 한양 최고의 거지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천하제일거지 삼돌이었지요. 그는 어릴 때부터 거리에서 자랐고 구걸과 소매치기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의 인생이 바뀌었지요. 3년 전 겨울 삼돌이는 추운 날씨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양반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보시오? 괜찮으시오? 삼돌이는 양반을 흔들었지만 양반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얼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삼돌이는 양반의 옷을 보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깨끗한 도포, 멋진 갓, 그리고 품에는 여러 문서들이 있었죠. 이걸 팔면 한동안 먹고 살 수 있겠는 걸 삼돌이는 양반의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합격증 박문수? 그 양반은 방금 과거에 합격한 선비였던 것입니다. 한양으로 올라오던 중에 추위에 얼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삼돌이는 고민했지요. 이 옷을 입고 박문수 행세를 하면 나도 양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평생 거지로 살아온 삼돌이에게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양반의 시신을 정중히 묻어주고 그의 옷과 신분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요. 이를 어쩌나 양반인 척하려면 글을 알아야 하는데 삼돌이는 3개월 동안 숨어서 글을 배웠습니다. 다행히 거지 생활로 단련된 그의 머리는 빨리 돌아갔고 금방 기본적인 한자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박문수가 되어 한양에 나타났습니다. 박문수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관에 출사하는 날이었지요. 박서방, 네가 이번에 합격한 신참이구나.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네 글씨가 참 특이하더군. 과거 답안지를 보니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 같던데. 박문수는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게 저는 어릴 때 손을 다쳐서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아, 그랬구나. 안 됐네. 하지만 답은 정확했으니 합격한 것이지. 박문수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다른 양반들과 어울릴 때였지요. 박서방, 자네는 어느 가문 출신인가? 저는 경상도 안동박씨입니다. 안동박씨? 나도 안동 출신인데 어느 마을에서 왔는가? 박문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안동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주 작은 마을 출신이라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 안동 출신이라니 반갑군. 박문수는 또 위기를 넘겼지만 점점 거짓말이 쌓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가장 컸습니다. 어느 날 예조 판서가 모든 신입 관리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본다고 했죠. 이를 어쩌나 시험이라니
박문수는 밤새 공부했지만 3개월 배운 글로 양반들과 경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험 당일, 박문수는 문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한자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망했다. 이번엔 정말 들키겠어. 그때 옆자리에 한 선비가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답안지를 슬쩍 보여주었지요. 박문수는 놀랐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 시험이 끝난 후 그 선비가 박문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서방, 시험은 어떠했습니까? 아, 덕분에 잘 봤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선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덕배입니다. 그리고 저도 박서방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비슷한 처지라니요? 김덕배는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저도 진짜 양반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양반 신분을 샀죠. 박문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도 가짜 양반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서방도 그런 것 같더군요. 과거 답안지를 보니 딱 봐도 최근에 급하게 글을 배운 티가 나더군요. 박문수는 들킨 것에 당황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우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남읍시다. 이 양반 세계는 생각보다 험합니다. 그날부터 박문수와 김덕배는 비밀 동맹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었지요. 김덕배는 돈이 많았고 박문수는 거지 시절에 익힌 정보망이 있었습니다. 박형, 이번 주에 예조에서 큰 시험이 있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걱정 마시게. 내가 옛날 거지. 친구들한테서 정보를 얻었네. 시험 문제가 충유에 관한 거라더군. 아우, 정말입니까? 그럼 미리 준비할 수 있겠군요. 두 사람의 협력은 완벽했습니다. 김덕배는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고 박문수는 거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문수가 양반으로 산 지 3년이 되자 주위에서 결혼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이제 30인데 아직도 장가를 안 갔나? 양반이 그래서야 되겠나? 아,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내가 좋은 처자를 소개해 주지. 박문수는 당황했지요. 결혼을 하면 들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양반 집안의 딸은 교육을 잘 받았을 테니 자신의 어설픈 행동을 눈치챌 것이 분명했지요. 김형, 큰일 났네. 결혼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그건 문제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지 않나? 양반이면 결혼을 해야지. 하지만 결혼하면 들킬 텐데. 그럼 이렇게 하세. 일부러 조금 특이한 처자를 고르는 거야. 그럼 자네의 이상한 행동도 대충 넘어갈 거 아닌가? 특이한 처자라니? 예를 들어 말이 없는 처자나 아니면 무언가 약점이 있는 처자 말이야. 박문수는 고민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문수는 한 처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름은 홍매화, 25살의 처자였지요. 박서방, 이 처자는 홍참판의 딸인데 성격이 좀 독특하다네. 독특하다뇨? 말이 많고 고집이 세고 양반과 규율을 잘 안 지킨다고 하더군. 그래서 이 나이까지 시집을 못 갔지. 박문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완벽하잖아. 그런 처자라면 내 이상한 점도 대충 넘어가겠지. 박문수와 홍매화의 첫 만남은 기묘했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문수라고 합니다. 매화는 박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박서방이라 소문으로 들었어요. 과거에 급제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과거 합격자 명단을 보니
박문수라는 이름이 경상도 출신으로 되어 있던데 말씨는 영락없이 한양 사람이던데요. 박문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게 제가 어릴 때 한양에서 공부를 했어서. 아, 그러세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박서방의 글씨가 과거 답안지마다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시험은 글씨가 어설프고, 두 번째는 좀 나아지고, 세 번째는 또 달라지고, 매화는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건 제가 손을 다쳤다가 나아서. 정말요? 지금은 손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박문수는 곤란했지요. 이 처자, 생각보다 훨씬 똑똑했습니다. 그때 매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솔직히 말씀하세요. 당신 진짜 양반 아니죠? 박문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괜찮아요. 저도 비밀이 있거든요. 매화는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저도 진짜 양반가 딸이 아니에요. 예? 저는 원래 기생이었어요. 홍 참판의 집에서 일하다가 참판의 눈에 들어서 양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를 참판의 진짜 딸로 알고 있죠. 박문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당신도 가짜란 말입니까? 네. 그래서 박서방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사람도 나랑 같은 부류구나 하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호호호, 가짜끼리 만났네요. 박문수와 홍매화는 금방 의기투합했지요. 박서방, 우리 결혼합시다. 예? 벌써요? 왜요? 우린 서로의 비밀을 알잖아요. 서로 들킬 걱정도 없고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그건 맞습니다만, 게다가 저는 양반가 생활을 잘 알아요. 박서방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박문수는 생각해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결혼하죠.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물론 둘 다 가짜였지만 아무도 몰랐죠. 신혼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매화 씨, 당신은 어떻게 기생해서 양반가 딸이 된 겁니까? 홍참판이 제 노래를 듣고 반하셨어요. 그래서 양녀로 삼아주셨죠. 물론 참판의 부인은 싫어했지만요. 힘들었겠습니다. 힘들었죠. 양반과 규율을 배우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박서방은요? 어떻게 양반이 되신 거예요? 박문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거지였던 과거, 죽은 양반의 신분을 훔친 것, 그리고 김덕배와의 동맹까지. 대단하시네요. 3개월 만에 글을 배우다니,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서방, 아직도 거지 친구들과 연락하세요? 네, 그들이 정보를 많이 알려주거든요. 매화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저도 기생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정보통이거든요. 우리 둘이 합치면 한양에서 모르는 게 없겠는데요. 박문수는 아내의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조합이군요. 박문수와 매화는 각자의 정보력을 합쳤습니다. 거지들과 기생들, 이들은 한양의 모든 소문을 알고 있었죠. 며칠 후 박문수는 조정에서 큰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매화, 큰일이야. 이번에 좌의정이 바뀐대. 누가 된다는데요? 김대감이 된다는군. 매화는 생각했습니다. 김대감이라면 제 기생 친구가 그분 집에 드나든다고 했어요. 정보를 얻어올까요? 그럼 큰 도움이 되겠소. 매화는 기생 친구를 통해 김대감의 성격과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그 정보를 이용해 김대감에게 잘 보였지요. 박서방, 자네는 어찌 내 취향을 그리 잘 아는가? 아, 제가 김대감님을 존경해서 미리 알아봤습니다. 허허, 기특하구나. 박문수는 김대감의 신임을 얻었고 승진했습니다.
김덕배도 놀랐습니다. 박형, 대단하시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진했소? 하하하, 비결이 있지. 비결이요? 좋은 아내를 만났다네. 하지만 순탄하게만 갈 수는 없었지요. 어느 날 박문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전에 박문수와 함께 거지 생활을 했던 쇠똥이었지요. 삼돌이 형님, 형님 맞죠? 박문수는 거리에서 쇠똥이를 만나고 당황했죠. 넌, 네가 왜 여기... 형님, 저 알아보셨죠? 쇠똥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양반을 형님이라고 부르네? 양반이 거지랑 아는 사이인가? 박문수는 급히 쇠똥이를 끌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쇠똥아, 제발 좀 조용히 해. 왜요, 형님?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는 이제 양반이야. 내가 거지였던 걸 아무도 모른다고. 쇠똥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헐, 진짜요? 형님이 양반으로 살고 계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제발 비밀로 해줘. 쇠똥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저한테 돈 좀 주실 수 있어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박문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줄제.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어요, 형님. 박문수는 쇠똥이에게 돈을 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죠. 집에 돌아와서 매화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매화, 큰일 났소. 내 과거를 아는 친구가 나타났소. 돈을 주셨어요? 네. 그럼 또 올 거예요. 한 번 받으면 계속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매화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요. 우리 편으로요? 네. 돈만 주면 그 친구는 계속 박서방을 협박할 거예요. 차라리 그 친구한테 일자리를 주고 우리 네트워크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다음 날 박문수는 쇠똥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쇠똥아, 내가 제안이 하나 있어. 제안이요? 나한테 계속 돈을 얻어가는 것보다 네가 직접 돈을 버는 게 어때? 저요? 어떻게요?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길게. 한양의 소문을 모아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매달 돈을 줄게. 쇠똥이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그럼 저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좋아요. 할게요. 쇠똥이는 기꺼이 박문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쇠똥이를 통해 다른 거지 친구들도 고용했지요. 거지들은 한양 곳곳에 퍼져서 정보를 모았고 박문수에게 전달했습니다. 매화도 기생 친구들을 동원했습니다. 기생들은 양반집에 드나들며 비밀 정보를 얻어왔지요. 박문수와 매화의 정보 네트워크는 한양 최고가 되었습니다. 김덕배도 놀랐습니다. 박형, 대단하시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아시오? 하하, 비밀이라네. 비밀이라니, 나도 좀 알려주시오. 박문수는 고민하다가 김덕배를 믿기로 했습니다. 김형도 우리 동맹에 들어오시게. 동맹이요? 박문수는 자신의 거짓 정보력과 매화의 기생 정보력을 설명했습니다. 김덕배는 감탄했죠. 대단하시오? 그럼 저도 제 정보력을 제공하겠소. 김형의 정보력이라니? 저는 상인들과 친하지 않습니까? 상인들은 돈의 흐름을 알고 있어. 누가 재산을 잃고 누가 부자가 되는지 말이오. 아우, 그것도 유용한 정보군요. 세 사람의 동맹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조정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임금이 갑자기 병을 얻었고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세자는 아직 어렸고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박문수는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했죠. 매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서방, 지금이 기회예요. 이 혼란을 잘 이용하면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들킬 수도 있어요.
차라리 확실한 지위를 얻는 게 안전해요. 박문수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요소, 해봅시다. 박문수는 자신의 정보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거지들은 거리의 소문을, 기생들은 양반들의 비밀을, 상인들은 돈의 흐름을 파악했죠. 그리고 박문수는 이 정보들을 종합해서 어떤 대신이 세력을 키우고 있고 어떤 대신이 몰락할지 예측했습니다. 박서방, 이번 권력 다툼에서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제 예상으로는 좌이정 이 대감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 대감이라 근거가 있나? 네. 이 대감은 돈이 많고 지지 세력도 탄탄합니다. 게다가 세자와 친분도 있습니다. 박문수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몇 달 후 정말로 이 대감이 권력을 잡았죠. 그리고 박문수는 미리 이 대감에게 잘 보여뒀기 때문에 큰 승진을 했습니다. 박서방, 자네를 호조 참판으로 임명하네. 감사합니다. 박문수는 호조 참판이 되었습니다. 거지에서 시작해서 고위 관료가 된 것이죠. 김덕배도 축하했습니다. 박형 축하하오. 이제 당당한 고위 관료시오. 고맙네 김형. 김형도 곧 승진할 걸세. 정말입니까? 내 정보로는 다음 달에 인사가 있을 거라네. 정말로 다음 달 김덕배도 병조 참판으로 승진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정의 실세가 되었죠. 하지만 높은 곳에 오르면 오를수록 시선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어느 날 사헌부 대사원이 박문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참판, 자네는 과거 급제한 지 불과 4년 만에 참판이 되었네.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야. 그건 제가 열심히 일한 덕분입니다. 열심히 일한 것은 알겠네. 하지만 자네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 경상도 안동 출신이라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동 박씨 족보에 자네 이름이 없더군. 박문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제가 서자라서 족보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서자? 그럼 증명할 문서가 있겠지? 그게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대사원은 의심의 눈초리로 박문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참판, 혹시 자네 신분을 속인 것 아닌가? 천만에요. 저는 정당하게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게. 자네의 스승은 누구인가? 박문수는 당황했죠. 그에게는 스승이 없었습니다. 김덕배가 나섰습니다. 대사원, 박참판의 스승은 저의 스승과 같은 분입니다. 한양의 유명한 학자 정 선생이십니다. 정 선생이라 그분은 작년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대사원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요따. 하지만 계속 지켜보겠네. 박문수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매화에게 말했습니다. 매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대사원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알고 있어요. 제 기생 친구한테서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매화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박서방,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힌다고요? 그럼 우리는 끝장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먼저 밝히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뜻이요? 매화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임금께 진실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보고하는 거죠. 우리의 정보력이 얼마나 유용한지 보여주면 임금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신분을 속인 것은 큰 죄인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되 그 대신 공을 강조하는 거죠. 박문수는 고민했지요. 며칠 후 박문수는 김덕배와 매화를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두 분, 제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정이신지요? 임금께 진실을 아뢰려고 합니다. 김덕배는 놀랐습니다. 진실을 아랜다니? 그럼 우리 모두 죽는 거? 아니요. 아니면 계속 숨어 살 것이요. 언젠가는 들킬 텐데. 매화가 거들었습니다. 김서방님, 걱정 마세요. 우리한테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무기요? 네, 우리의 정보력이요. 이것은 조정에도 없는 거예요. 만약 임금께서 이 가치를 인정하신다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김덕배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박형을 믿겠어. 다음 날 박문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소신 박문수는 임금께 아뢰 말씀이 있사옵니다. 소신은 사실 양반이 아니옵니다. 상소를 받은 임금은 크게 놀랐습니다. 무엇이라? 박참판이 가짜 양반이라니. 조정 대신들도 술렁거렸습니다. 저런 사기꾼을 당장 잡아들여야 합니다. 아니요. 일단 본인의 말을 들어봅시다. 임금은 박문수를 불렀습니다. 박문수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매화와 김덕배도 함께 갔지요. 박문수, 그대가 진짜 신분을 속였단 말인가? 박문수는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소신은 원래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죽은 양반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그 신분으로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처형해야 합니다. 이런 사기꾼을. 하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박문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소신은 비록 신분은 거짓이었지만 일은 성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소신은 전하를 위해 유용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유용한 것이라니? 소신은 지난 3년 동안 한양 전역에 정보력을 구축했습니다. 거지들과 기생들, 그리고 상인들을 통해 모든 정보를 수집했죠. 박문수는 두꺼운 책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모은 정보들입니다. 조정 대신들의 동향, 민심의 변화, 백성들의 불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책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담겨 있었죠. 이것은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정보를 모았는가? 소신은 거지 출신이기에 거지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신의 아내는 기생 출신이라 기생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덕배는 상인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김참판도 가짜 양반이란 말인가? 김덕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소신은 상인의 아들로 돈으로 양반 신분을 샀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둘 다 처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임금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의 죄는 분명하다. 신분을 속이고 조정을 기만했으니 말이다. 박문수와 김덕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짐은 그대들의 능력도 인정한다. 이 정보력은 조정에도 없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정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하, 신분 사기는 중죄입니다. 짐도 알고 있다. 하지만 짐은 실용을 중시한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능력까지 낮은 것은 아니다. 임금은 박문수를 바라봤습니다. 박문수, 그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전하, 말씀하시옵소서. 그대의 신분 사기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대의 능력은 필요하다. 그러니 이렇게 하겠다. 그대의 양반 신분은 박탈한다. 하지만 그 대신 특별 관직을 내리겠다. 예, 어떤 내 그대를 정보 수집관으로 임명하겠다. 이것은 양반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오직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관직이다. 그리고 그대의 정보력을 활용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거라. 박문수는 감격했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김참판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재정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상인들의 정보력을 활용하여 부정한 돈의 흐름을 감시하거라. 감사합니다, 전하. 그리고 박참판의 부인 매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인은 기생 출신이라 했지. 그렇다면 부인을 궁중정보관으로 임명하겠다. 기생들의 정보력을 활용하여 양반들의 동향을 파악하거라. 매화도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임금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그대들이 만약 다시 나라를 속이거나 이 권한을 악용한다면 그때는 용서가 없을 것이다. 알겠는가? 명심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박문수,
매와 김덕배는 새로운 관직을 받았습니다. 비록 양반 신분은 잃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지요. 박서방, 아니 박 관장님 축하드립니다. 쇠똥이가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고맙네, 쇠똥아. 너도 이제 공식적으로 정보원이 되는 거야. 진짜요? 저도 관직을 받는 거예요. 관직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일하는 거지. 그리고 월급도 받고. 와, 저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네요. 박문수는 거지 친구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정보원입니다. 거지들이 환호했지요. 만세. 박 관장님 만세. 매화도 기생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언니들,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궁중정보관의 부하들이에요. 기생들도 기뻐했지요. 매화 언니 대단해요. 김덕배도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정과 협력하여 정당한 상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상인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박문수를 불렀습니다. 박 관장, 그대에게 첫 임무를 내리겠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라도에서 반란의 기미가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그대의 정보력을 동원하여 진상을 파악하거라. 알겠습니다. 박문수는 즉시 거지 정보력을 동원했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거지들에게 연락하여 정보를 수집했지요. 일주일 후 박문수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전하, 반란의 기미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라도 백성들이 세금에 불만을 가진 것은 맞지만 반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보고가 올라왔는가? 조사해보니 전라도 감사가 중앙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 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놀랐습니다. 감사가 거짓 보고를. 네, 감사는 중앙관직으로 옮기고 싶어 했는데 공이 없어서 일부러 사건을 부풀린 것입니다. 임금은 화가 났습니다. 당장 그 감사를 파직하라. 박문수의 첫 임무는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박문수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헌부 대사원은 여전히 박문수를 싫어했지요. 전하, 박문수는 원래 거지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사원 박문수는 이미 능력을 증명했다. 출신이 문제가 되는가?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거지 출신이 나라를 위해 충성할까요? 그렇다면 양반 출신은 모두 충성스러운가? 그대도 알지 않는가? 얼마나 많은 양반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대사헌은 할 말이 없었지요. 하지만 대사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래 박문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점을 발견했지요. 박문수가 과거에 급제할 때 사용한 시험지가 진짜 박문수의 필체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사원은 이 증거를 들고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박문수는 과거 시험을 부정하게 통과했습니다. 이 필체를 보십시오. 임금은 증거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관장을 불러오너라. 박문수는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박 관장, 이것을 보거라. 그대의 과거 시험지 필체가 다르다는데 박문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전하, 그것은 맞습니다. 소신은 원래 글씨를 못 썼습니다. 죽은 박문수의 신분을 얻은 후 급하게 글을 배웠기 때문에 필체가 서툴렀습니다. 그럼 역시 부정이 아닌가? 아닙니다. 소신은 답은 제대로 썼습니다. 비록 필체는 서툴렀지만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임금은 예 시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답은 정확했지요. 그렇다면 그대는 3개월 만에 글을 배워서 과거에 급제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전하. 대단하구나. 그 정도 재능이라면 출신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전하, 하지만 규칙은 규칙입니다. 대사원,
그대는 규칙만 중시하는가? 짐은 사람의 능력을 본다. 박문수는 능력을 증명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사원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쇠똥이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형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대요. 뭐라고? 쇠똥이는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습니다. 거지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요. 누군가 형님을 죽이는 사람에게 큰 돈을 준다고요. 누가 그런 짓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높은 양반인 것 같아요. 박문수는 즉시 매화와 김덕배를 불렀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네. 매화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소문을 들었어요. 기생들 사이에서도 박문수를 제거하라는 말이 돌고 있대요. 김덕배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상인들한테서 들었습니다. 누군가 큰 돈을 써서 자객을 고용하고 있다고요. 세 사람은 심각해졌습니다. 대체 누가 우리를 죽이려는 거지? 매화가 추리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부정을 밝혀내면서 많은 양반들이 파직되거나 처벌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수하려는 건가? 김덕배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모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제거하기 위한 비밀 조직 말입니다. 박문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움직여야겠소. 그들을 찾아내서 밝혀내야 해. 박문수는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거지들은 거리를, 기생들은 양반집을, 상인들은 돈의 흐름을 추적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님, 찾았어요. 비밀 조직의 리더는 사원부 대사원이래요. 대사원이라니? 매화도 같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대사원이 다른 양반들을 모아서 비밀 모임을 만들었대요. 그들은 모두 박서방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래요. 김덕배도 확인했습니다. 대사원이 큰 돈을 모아서 자객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실행할 계획이래요. 박문수는 즉시 임금께 보고했습니다. 전하, 대사원이 역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놀랐습니다. 대사원이 증거가 있는가? 박문수는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대사원과 다른 양반들의 비밀 모임 기록, 자객 고용 증거, 그리고 돈의 흐름까지. 임금은 증거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당장 대사원을 잡아들여라. 대사원과 그의 일당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대사원은 변명했습니다. 전하, 저는 단지 국가의 법도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박문수 같은 거지 출신이 조정에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도를 지키려 했다면 왜 비밀 모임을 만들고 자객을 고용했는가? 그것이 법도인가? 대사원은 대답할 수 없었지요. 그대는 개인의 원한으로 나라를 어지럽혔다. 파직하고 유배 보내라. 대사원은 유배되었고 그의 일당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 박문수, 매화, 김덕배는 더욱 탄탄한 위치를 굳혔지요. 5년 후 박문수는 정보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최초의 정보기관이었지요. 매화는 궁중정보부의 책임자가 되었고 김덕배는 재정감찰부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박형,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지 않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니. 그러게 말일세. 나는 거지였고 김형은 상인 아들이었고 매화는 기생이었는데 말이요. 매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어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마이소.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조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때 쇠똥이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보고 올립니다. 평안도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알았네. 바로 조사하지. 쇠똥이가 나간 후 박문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오? 매화가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참으로 신기하지 않소?
내가 거지였을 때는 하루 먹을 것도 걱정했는데 지금은 나라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으니 말이오.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요? 우린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김덕배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세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지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듯 했지요. 한양거리에서는 거지들이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고 기생들은 양반집을 드나들며 소식을 전하고 상인들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했어요. 그 모든 정보는 천하제일 거지에서 정보청장이 된 박문수에게 모였습니다. 거지 출신 양반, 기생 출신 궁중정보관, 상인아들 출신 재정감찰관. 그들은 신분을 넘어 능력으로 세상을 바꾼 조선 최고의 가짜들인 셈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일은 그 어떤 진짜보다도 진짜인 것이었죠.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